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는데 박스권 돌파를 했죠. 박스권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 62,800원이었는데요. 그것까지 한 방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63,2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 7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무려 2조 원어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새롭게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레벨업 상승 추세를 탈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 주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지금 지난 11월 2일 이후에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 특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노려봐야 되겠죠. 삼성전기도 업황 회복 기대감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쁘게 만들었고요. 만도도 52주 신고가를 냈는데요. 대형주는 따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일부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목요일날 장 끝나고 뉴스가 나왔었고 사실무근이라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뉴스가 잘못된 거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16일에 산업장관 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나온 뉴스 중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가 현대차 기아차 세례를 밟을까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의 최대 주주인 금호산업이 장중 23%까지 올라갔다가 6.7%로 끝났는데 일단 직전 고점들은 넘어섰고요. 241선도 종가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미니박스 상단을 넘어섰고 그거보다 더 큰 박스는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큰 박스인데 그거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미니박스와 241선을 일단 넘어선 모습 241선과 직전 박스 상단에서 지지가 나타나면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금호산업 우선주가 일단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 추가 상승이 나올 텐데 뒤따라서 금호산업도 상승이 나오는지 우선주와 같이 봐야 되겠고요. 아시아나 IDT가 아시아나 항공이나 에어 부산보다는 탄력이 좋은데 아시아나 IDT 9월 고점에서 부딪히고 윗골이 음봉인데 장 막판에는 또 저점 대비 반등이 나오면서 아랫골이도 만들면서 장중 27%까지 올라갔는데 장 초반에 바로 고점 만들고 5분 만에 바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 약한 반등, 추가 하락 약한 반등 형태가 나타났고요. 일단 전고점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면서 이 밑에서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최종 결정이 나면 상승을 빡 했다가 다시 차익 매물이 출회될 텐데 최종 결정이 월요일 날 바로 나오진 않을 거고 며칠 지나야 최종 결정이 나더라도 나올 거고 그 전에는 밑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위에서는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될 텐데 이 앞에 지난 11월 작년 12월 고점을 찍을 때 매물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을 하되 눌릴 때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고 아시아나 항공은 아시아나 IDT보다는 약한데 만약에 이 자리를 뚫으면 또 한번 레벨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위에도 또 매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만 반드시 접근을 해야 되고요. 11월 3일에 감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일단 단기적으로 매물 털고 올라온 게 좋은 건데 길게 보면 감자 기준일이 1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IDT와 아시아나 항공, 에어 부산 중에는 아시아나 IDT가 좀 가장 낮고요. 매매하기 좋고 그렇지만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크고 장중 눌림을 이용해서 단타로 접근을 하고 금호산업이 굉장히
장기간의 차트를 보면요. 월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과거 고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저 2007년이 금호산업의 최대 고점인데 수정 주가 기준으로 277만 원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봉을 놓고 보면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락 반등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 한 단계 레벨업 하더라도 과거 주가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박스권 돌파 여부를 보면서 금호산업 우선주를 같이 보면서 금호산업을 노려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마젠이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마크로젠의 자회사인데요. 마크로젠이 미국 메릴랜드 주에 세운 자회사인데 유전체 분석과 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바이든의 오바마 케어 부활 공약 수혜주로 지금 꼽히는 종목이죠. 유전체 분석을 통한 조기 진단 검사 관련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소마젠이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때 공모가 11,000원이었는데 저점이 1,950원. 공모가 찍고 상한가를 가면서 2연속 상한가, 3연속 상한가 가려다 실패하면서 쭉 빠졌죠. 하락, 반등, 또 하락, 반등, 또 하락. 쭉 빠졌는데 상장시 시가 11,650원, 공모가 11,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가 61선과 하락 추세선에서 부딪히고 빠지고 21선 지지 나오고 반등하고 61선 하락 추세선 부딪혔는데 그걸 돌파했어요. 저항받고 저항받다가 돌파했기 때문에 바닥권 박스 돌파, 하락 추세선 돌파 상한가고, 거래량이 이제 상장 첫 3일을 제외하면 최대 거래량 수준입니다. 거래대금 1,800억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일단 월요일 당장 상승 출발했을 때 이 전고점에서는 추격 매수 조심하되 눌림을 이용해서는 충분히 단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 첫 눌림, 일봉상 이 상승 나오고 첫 눌림, 또 그리고 분봉상 첫 눌림, 그런 첫 눌림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책 관련주 급등했던 종목들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죠. 오성첨단 소재가 마리아나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지금 조정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강하게 상승을 했죠. 강하게 상승을 하고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한 상태에서 조정인데 거래가 줄면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많이 줄었고 21선 언저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갭을 띄우고 상승을 했었는데 그 전에 장대 음봉, 11월 4일 장대 음봉 왜 나왔어요?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바로 바이든이 더 우위에 서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차익 매물이 출회 중이고요. 거래 줄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요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조정 거치고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 월봉 보면 이제 과거 주가가 너무 세서 월봉 차트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봉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이평선을 보세요. 이평선이 여기서 완전 다 뭉쳤죠. 5일선부터 121선, 정확하게는 5주선이겠죠. 5위평, 주봉의 5위평과 122평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상승을 하고 조정 거쳤다가 다시 상승하고 다시 조정, 그리고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바이든이 확정이 됐지만 트럼프가 아직 불복 상태죠. 아직은 불복 상태에서 재검표 들어간 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재료 노출로 인한 차익 매물도 있겠고, 그런 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1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할 텐데 그 전에 취임하기 전에 한 번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주봉상 이제 상승 시작인 거고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한 번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와 차트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을 예단하지 말고 지금 아직은 분봉상 하락세가 살아 있습니다. 분봉상은 아직 하락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는 것을 다음 주에 확인하고 분할로 접근한다면 한 차례 수익 기대가 되고요. JC 케미칼도 친환경 재생, 신재생 에너지로 급등하고 저항에 부딪히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요, 급등하고 첫 5일선 눌림에서 아래 꼬리 4% 달고 그 다음날 장중 9% 올라갔다 전고점 부딪히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첫 5일선 눌림 지지 확인하면서 분할로 들어갔으면 5일선에서 한 14%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가서 최소한 5% 단타는 나올 수가 있었고, 전고점 부근에서 분봉상 분봉 흐름 보면서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걸 보면서 일단은 챙겨야 되겠죠. 근데 전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해서 물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당장 주식 매매, 주식 투자 매매 멈추고 기초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겠고요. 이 앞에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일단 금요일날 또 비교적 강하게 들어올렸습니다.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장끝까지 강했죠. 종가까지 튀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코스닥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코스피는 당연히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지만 IT 종목이 올랐고 개별주들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안 좋았어요. 금요일장의 특성도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테마주는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보시면은 오후장에 테마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개별주들 움직임이 안 좋았죠. 올라갔다가도 바로 빠지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빠지고 그런 종목이 많았는데, 진시케미칼은 아침에 한번 들어 올리고 횡보하다가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마지막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살아 있다는 거고 아직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저항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제 저항을 돌파 지지가 됐을 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밑에 눌림 시 매수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항상 손절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절 기준 안 세우고 주식을 매수한다? 그거는 주식으로 수익 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KC 코트렐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공약 정책 관련주로 급등하고 조정 중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보유하고 온실가스 관련 사업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KC코트렐도 엄청 세게 움직인 다음에 조정이 이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조정 보시면은 거래가 이렇게 줄었고요. 앞에 저항이 지지가 될 만한 자리에서 금요일날 분봉을 보시면 오전에 한번 들어올리고 또 오후에 한번 들어올리고, 그래서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하락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까지는 나왔어요. 금요일날 하락 파동을 보면 급등 이후에 하루 이틀 3일 빠졌는데 하락 각도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도세가 점점 약해지고 반대로 저점 매수세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1선, 여기 파란색 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지지가 되면 또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11선이 깨지면은 그때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장대양봉 중심이라던가, 만약에 장대양봉 중심 깨지면 21선 우상향, 21선 그 다음 여기 저항 받은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지, 거기까지 깨지면 이제 장대양봉 요 하단까지 봐야 되는 건데, 일단 금요일날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11선과 금요일 저점, 이 앞에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요 부근에서 바닥을 만들고 상승할 수 있는지 월요일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90명대가 나왔죠.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조정을 많이 받았던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토요일 연속으로 200명대가 나왔고, 금요일에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격상 고려 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하루에 18만 명. 이게 도대체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하루에 200명 나와도 난리인데, 그리고 하루에 그때 3, 400명 나왔을 때 난리 났었죠. 3단계 가고, 2.5단계 가고. 근데 미국은 지금 하루 며칠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10만 명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 일주일 전은 아니고 한 2주일 전쯤 하루 10만 명 돌파했다는 얘기도 충격이었는데 지금 18만 명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부 주에서 봉쇄령을 다시 발동했다. 그래서 오리건 주에서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2주 동결 조치를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도 지금 200명이 이틀 연속 나왔고 주말에 또 집회가 있었고 만약에 또 뭐 250명, 300명 가면 1.5단계, 2단계 이렇게 격상을 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시 또 뭐 재택근무 얘기 나오고 뭐 테이크아웃, 배달 그러면 재택근무 관련주, 배달, 포장 관련주 또 온라인 교육 관련주 이런 게 움직이고 또 진단 키트 관련주 이런 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뭐 병원이 지금 없어서 천막 병원이 다시 등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환자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환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소프트 캠프가 재택근무 관련주로 가장 세게 움직였어요. 원래 재택근무의 대장주는 알서포트였죠. 그래서 알서포트도 금요일날 거래대금 1100억 터지면서 14%까지 올라갔는데 위에 11선, 21선 바로 위에서 11선, 21선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죠. 거기서 일단 부딪혔고요. 역배열이죠. 단중기 역배열 61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21선 있고 11선 있고요. 그래서 단중기 역배열인데 소프트캠프는 정배열입니다. 5일선이 맨 위에 있고요. 5일선, 11선이 비슷한 위치에 있고 그 밑에 21선 있죠. 물론 61선이 그 위에 있어서 약간 완전 정배열은 아니지만 밑에 121선, 241선 비교적 정배열 형태를 띠고 있고 주가가 맨 위에 모든 이평선보다 맨 위에 있죠. 거래대금이 1,400억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훌륭하게 터졌습니다. 전고점에서 일단 부딪힌 셈인데 직전 고점보다 거래량 압도적으로 늘었고요. 거래대금 2배 가까이 터졌고 지난 8월 고점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일단 윗골이 매물 소화가 된 거죠.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올라갔다가 쭉 전고점 부딪히고 빠졌는데 다시 막판에 또 들어올린 모습 저점 매수에서 살아있는 거고 단기 주포, 단기 단타 세력 뭐 들어와서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파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를 돌파하면은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걸 돌파하면서 새롭게 소프트캠프가 대장주가 되면서 슈팅이 나올지 다음 주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재택근무 관련주 움직일 거고 소프트캠프가 만약에 요게 고점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도 있죠.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캠프를 첫 번째로 주목을 집중을 해야 되겠고 알서포트는 일단 21선 올라타야 되고 21선 올라타면 또 뭐가 있어요? 61선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저항받고 단기 급락 나온 겁니다. 항상 61선에서 61선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고 중기 추세의 기준이 되는 거고 61선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지면은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오는 경우 많죠. 금요일날 신풍지약 세게 올랐지만 목요일날 폭락이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61선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 고점이 부딪히고 61선 깨지면서 연속 3일 하락 급락이 나왔었죠. 61선이 그런 중기 추세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알서부터는 61선 올라가면 전고점 61선 부근에서 저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돌파해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일단 21선에서 저항받다가 21선 돌파하면 뭐 전고점 수준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링네트도 61선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링네트가 이제 거래가 오랜만에 증가하면서, 거래가 완전 죽었다가 증가하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직전 고점을 일단 갱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61선 올라타면 그 다음 자리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세 종목, 태근무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더 많지만, 더 훨씬 많아요. 더 많지만 세 종목, 소프트캠프, 알서프트, 링네트 세 종목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S도 있는데 거래 대금 작고요. 후발주 한 2.5등주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온라인 교육 관련주 대장인 YBM넷이 굉장히 세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61선 지지 나오다가 깨지면서 한번 단기 급락이 나왔죠. 여기서. 근데 더 빠지지 않고 저점을 지키면서 들어 올렸는데, 거래량이 최근 9월 이후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일단 직전 고점과 61선을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장에 개별 종목 중에서, 금요일 오후장 개별 종목 중에서 좀 가장 세게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거래 대금 1600억 터졌고, 마지막에 종가에서는 좀 밀렸고요.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3파, 분봉이 상승 3파가 나왔고, 종가에 약간 밀렸고, 동시효과에 살짝 밀렸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눌림에서 공략하면 단타 기회가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횡보하다가 61선을 한 방에 제압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 화요일 눌림에서 공략하면 한 번 정도는 수익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1등주가 온라인 교육, 1등주 YBM넷, 2등주 메가 MD,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GH 신소재 음압 병동 관련주죠. 그래서 음압 병동 관련주 GH 신소재가 금요일날 세게 올랐고요. MVH도 이제 21선을 살짝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고, 메가 ECS도 과거에 엄청 세게 움직였죠. 엄청 세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61선 깨지면서 급락, 61선 저항받고 급락. 그래서 얘는 앞에 시세 분출을 엄청 한 다음에 깨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나마 이제 GH 신소재는 여기 한번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외봉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저점을 낮추지 않으면서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와서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돌파를 할지 봐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단기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눌림에서 한 번 정도 단타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종목 MVH, 코리아나, 메가 CS, 코오롱 글로벌 같은 주식도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뉴스 중에 테이크아웃 배달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격상이 되면 다시 또 그게 불거질 텐데, 테림 포장이 포장 관련으로 엄청 세게 올랐죠. 골판지 수급 우려 나오면서 여기 급등을 했었다가 빠졌는데 크게 안 빠지고 가격 조정이 크게 안 나타난 상태에서 다시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흐름이고요. 지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인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한다면 테림 포장 다시 한번 고점 테스트하러 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테이크아웃 배달 관련해서 한국 패키지가 추석 전에 많이 올랐었죠. 추석 전에 이렇게 급등 조정 급등으로 나오고, 하락 반등 하락하고 61선 지키면서 횡보하다가 목요일도 한 차례 상승, 금요일도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목요일날 올라갈 때는 그 백신 배송 관련해서 또 배송할 때 이 포장 그런 거의 이슈가 살짝 엮이면서 올라갔었다가 빠졌고, 금요일날 올라간 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모인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 앞에 이제 거래 터진 긴 윗꼬리, 여기서 음봉 나왔죠. 그래서 여기 매물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고, 거래가 여기서는 실렸었고요. 여기도 거래가 좀
비교적 있었죠. 지금 거래량보다. 여기서는 지금 매물이 많은데 지금 밑에서는 단기 바닥을 만들고 돌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위를 보러 갈 수가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죠. 항상 한국 패키지가 움직이면 뒤따라서 삼육물산이 움직이고요. 백신이 뜨면서 진단키트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시젠도 백신, 화이자 백신 뜨면서 연속 급락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난 8월 전저점 121선에서 일단 하락이 멈췄습니다. 전저점 121선에서 강하게 한번 분봉상 들어 올리고 횡보하면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 121선 전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뭐 위에 61선, 21선 내려오고 있는데 61선, 21선 언저리까지 뭐 반등을 할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거고 휴마시스가 과거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진 상태에서 강하게 한번 금요일날 들어 올리는 모습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나 뭐 수젠텍이나 PCL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 수준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풍제약이 급락했다가 뉴스 나오면서 국내에도 치료제가 있다 뭐 이런 뉴스 나왔죠. 급락했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면서 급반등했는데 일단 61선 딱 부딪혔고 61선 딱 지지 나오다가 깨지면서 급락 부딪히고 시간에서 5% 빠졌습니다. 그래서 121선에서는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61선에서는 좀 부딪히고 61선을 확실히 제압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올라가면 또 앞에 매물 부담 때문에 또 올라갈 때마다 빠질 텐데 저는 신풍제약을 굳이 매수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워낙 세게 움직였던 이 시기에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관련 대장주였고 워낙 센 종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저는 하진 않지만 움직임은 체크를 하고요. SV 인베스트먼트가 이뮨메드 관련해서 급등했다가 고점에서 휩소 만들고 트랩 만들고 쭉 빠졌는데 거래량 없이 쭉 빠졌고 61선 언저리 이 돌파 상한가 시가 부근에서 단기 저점이 나올 수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뮨메드 다시 또 뭐 임상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 쭉 빠진 상태에서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서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61선 이 돌파 상한가 사상 최고가 돌파 상한가의 하단 그 부근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서 금요일날 분봉상 보면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나오고 쭉 빠졌는데 앞에 매물이 계속 많고 기술적으로 5일선, 11선 저항에서 부딪힌 건데 일단 단기 저점 시도가 나온 만큼 다음 주도 한 차례 정도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뮨메드 임상 관련 뉴스가 한번 뜨면 장중 뭐 한 15%에서 25% 이런 상승도 나올 수도 있겠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진핑 방한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었고 관련주가 움직였었죠.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가 금요일날 새롭게 바닥권 박스 돌파를 했습니다. 장기로 보면 작년에 이렇게 3,000원대까지 상승이 있었고요. 요때 이제 뭐 일본 수출 규제 나오면서 소재 국산화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최근에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3월 급락 이후 반등 그리고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신고 거래량 최대가 나오면서 장중 25%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5장 쭉 빠졌지만 어쨌든 몸통 기준으로도 돌파를 했고 이평 수렴 박스 횡보 수렴 정배율 초기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가 살아있죠. 11월 말 12월 시진핑 방한 가능성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불확실성이 있지만 반대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관련 뉴스가 계속 뜨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중국 회사입니다. 차이나 크리스탈 신소재 홀딩스 그래서 합성 운모
하는 회사인데, 근데 뭘로 한번 움직였어요? 그래핀 관련주로 또 움직였었죠. 그래핀 생산 시설을 확충해서 그래핀 신소재 생산 이슈로도 잠깐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래핀 마스크를 개발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바닥권 박스 돌파 장대 양봉 형태가 나왔고, 오늘 컬러레이 중국계 화장품 회사 컬러레이가 시진핑 방한 그리고 중국 광군제 이슈로 급등을 했다가 빠졌는데, 목요일날 장중 15%까지 상승이 나왔고, 금요일도 장중에 8%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윗꼬리 음봉으로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새롭게 크리스탈 신소재가 지금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 그래서 시진핑 방한 뉴스 관련 뉴스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컬러레이, 새롭게 시작된 크리스탈 신소재, 국산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츠 환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조 시프트 봐야 되겠고, 시푸드, 우진이나 보성 파워텍 봐야 되는데요. 사조 시푸드가 지난번에 여기 481선 장기평에서 저항받다가 돌파 상한가하고 다음날 추가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지고 11선에서 돌리면서 5일선 11선 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한가의 종가는 강하게 깨지고 올라오면 저항이고요. 그때부터 상한가의 종가, 음봉의 시가, 윗골이 다 저항이죠. 그래서 위에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큰데, 5일선 11선 눌렸을 때는 한번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눌릴 때는 뉴스가 방류, 오염수 방류 뉴스가 나오기 전에 눌렸을 때는 매수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올랐을 때는 팔아먹는 그런 단기 매매 해볼 수가 있고요. 우진도 관련 이슈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지금 21선 위에서 아랫꼬리 3번, 금요일은 도치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서 5일선 올라타면서 움직이다가 뉴스가 나오면 한번 올라갔다가 빠지겠죠. 네. 보성파워텍은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원래 이제 수산주 대장이었던 CJ 시푸드는 위에서 거래가 많이 터지고 지금 좀 많이 눌리고 조금 약해져 있는 상황, 위에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해상운임 역대 최고치 이런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또 월요일인가요? 주 초에는 또 해운 대란 이런 얘기, 대기업마저 선박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컨테이너가 없다 이런 뉴스도 막 나왔었죠. 그러면서 해운주 HMM이 계속 52주 신고가 행진 5일선 타면서 시총 4조 7천억짜리 무거운 주식인데 개별주처럼 이렇게 올라갔는데, 목요일날 윗꼬리 달고 금요일날 돛지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약간 부담이 되는 흐름이 나왔고, 바닥에서 상한가 나오고 조정받고 매물 소화 거치고 또 상한가 나온 대한해운은 3일간 단일가 거래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래서 화요일날 단일가 거래고 수요일부터 정상 거래 되잖아요. 월요일 화요일날 좀 빠졌을 때 눌림에서 한번 단기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고요. 수요일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날 올라갈 때는 또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해운 다음 주 초 월화 중에 조정받을 때 한번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 KCTC도 뒤따라서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었죠. KCTC도 해운, 물류 관련주인데 고려 종합 국제 운송 이런 거 하고 있고,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하역, 운송 보관 이런 사업 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묶여서 목요일날 상한가 갔는데, 금요일날 좀 위에서 시가 급등 출발해서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종가는 보합으로 끝났는데 바닥에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을 받고 기술적으로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근데 항상 월봉을 잘 봐야 된다. 월봉의 윗꼬리가 다수 달린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월봉 윗꼬리가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위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래가 좀 더 늘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접근하기보다는 여기서 3일선, 5일선, 장대 양봉 중심 이런 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면서 그때 그리고 대장주였던 HM이나 대한해운 움직임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태웅로직스도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관련해서 움직일 때 택배 배송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 움직일 때 한번 움직였었고 추석 전에도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 저항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아주 이쁘게 거래 실으면서 지금 돌파를 했어요.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첫눌림 돌파 후 첫 조정에서 분할로 접근하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웅로지스를 조정시 분할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단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보면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거래 터지면서 들어 올리고 다음 주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 올라간 걸 추격매수 하지 마시고 대형주 그리고 앞에 줄줄이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갑니다. 절대.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면 다음 주에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조선업이 바이든 공약 정책 관련주예요.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재가입, 기존 국제회사 회사기구 탈환 규제 맞물려서 친환경 LNG 추진선 관련해서 조선업 호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는 완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제 한 파동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조정이 좀 나온다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은 계속 백신 관련주 봐야 되는데 지금 단기 고점을 찍은 주식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미리 단기 고점 나왔다 경고해드린 것도 있었고요. 화이자 대장, KPX 생명과학 목요일 거래 정지였었고 금요일날 거래 재개되면서 급락 나왔는데 목요일 영상에서 다음 날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었고 2등주 우리 바이오 윗골이 길게 나오면서 단기 고점 찍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쫙 빠졌습니다. 이 자리 저항이 지지가 되는지 잘 봐야 되는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주들 영상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관련주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던지 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유라테크가 수요일날 박스 돌파가 있었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날 아침에 굉장히 세게 움직였어요. 아침에 바로 보합 출발해서 13%까지 강하게 올라갔는데 오후장에까지 그냥 쭉 밀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조정이 시작됐고요. 일단 박스 돌파하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왔는데 조정이 금요일 시작됐고 다음 주에 관련 이슈가 또 나옵니다. 여당에서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또 뉴스가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하루 나온 셈이고 상승하다가 조정이 시작됐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죠. 확률상 월요일 화요일 보고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접근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요. 하승훈의 대박 주식투자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